아니, 이 더위에 이게 말이 돼? 파리의 한 호텔에서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미국 여기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다녀온 어딘가를 회상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녀는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문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방송사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 스미스라고 해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취재해온 나름 베테랑 기자랍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저의 기자 생활이 이제는 파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기자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스포츠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 선수로 뛰었고 중학교 때는 배구부에 들어가서 스카웃 제의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후 고등학교 때는 농구팀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대학교 때 전공도 스포츠 저널리즘을 선택했고 자연스럽게 졸업 후에는 기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스포츠는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파리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2024년 파리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예요. 올림픽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 세계의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이 대회는 스포츠 기자로서도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은 조금 달랐습니다. 보안 강화와 여러 제한으로 인해 도시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파리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긴장감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경비가 삼엄했고 도시는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줄어들었고 거리에는 문을 닫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죠. 예전 취재차 방문했던 활기찬 파리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파리에서의 첫날은 호텔에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정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파리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의 모습은 도착 첫날 제가 느낀 것보다 더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면 거리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고 관광객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죠.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지고 도시는 무거운 공기에 휩싸여 있는 듯 했어요. 하루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노상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카페는 거의 빈 테이블들만 보였고 직원들은 한가하게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길거리가 너무 조용하고 카페에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 저는 조심스레 카페 사장님께 다가갔죠.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취재하러 왔다며 제 신분을 밝히고 혹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물었더니 카페 사장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너무 조용하다라고 하자 사장님께서는 네, 올림픽 때문이에요. 보안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떠났어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죠. 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관광객이 줄어들어가게 운영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파리의 멋진 모습만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제 마음까지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다른 곳들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주요 관광 명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평소 같으면 긴 줄이 있을 법한 곳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전 예약자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미리 예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다른 관광객들은 무척이나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파리에 와서 루브르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들 불평을 하더라고요. 박물관을 나와 저는 바로 에펠탑으로 향했습니다. 에펠탑 역시 사전 예약자만을 받고 있었고 보안이 철저하더라고요. 철제 울타리와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평소라면 사진을 찍고 즐거워할 사람들 대신 긴장한 표정의 경찰들만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파리의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듯 했죠. 제가 자주 가던 빵집 사장님께서도 올림픽 때문에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계속되면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는 파리에서의 취재를 통해 이 도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지 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때마다 그 도시의 일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니까요. 다음날 저는 다음 취재를 위해 선수촌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올림픽 준비를 위해 파리 전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선수촌은 그 중심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수들이 머무는 곳이니만큼 그곳의 환경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선수촌의 건물들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지만 주변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선수촌의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올림픽 관계자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선수촌의 환경을 설명하며 이번 올림픽을 얼마나 친환경적이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강조했죠. 이번 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에는 에어컨 대신 자연 환기를 통해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선수들이 머무는 방으로 들어가서 숙소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선수들의 방은 예상보다 간소한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한눈에 보아도 작은 선풍기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죠. 게다가 도쿄올림픽 때 봤던 그 골판지 침대가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파리의 기온이 43도까지 올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하지만 담당 직원분은 에어컨이 없는 올림픽이 가장 친환경적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대신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하 냉각수를 활용해 건물 전체를 외부보다 6도 낮게 유지하도록 설계했다고 했지만 무더위에 선수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우려는 여전했어요. 지난 도쿄올림픽 때 열사병으로 쓰러졌던 선수들이 생각나면서 과연 선수들이 이 더위 속에서 제대로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수촌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몇 명은 무더위에 지쳐 보였습니다. 사실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영국, 독일, 그리고 예산이 많은 나라들은 선수들에게 이동형 에어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간다와 같은 나라들은 냉방기기를 지원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지내며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친환경적인 방법인 건지. 개발도상국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거라 생각했죠. 제가 만난 한 선수는 인터뷰에서 예상은 했지만 파리의 이상 기온에 에어컨 없이 지내야 해서 너무 힘들다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에서 최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적의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촌은 매우 넓었고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루에 6만 끼의 식사가 제공되며 항상 운영되는 의료 클리닉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는 더위 문제는 너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저는 한국 선수들의 사전 훈련 캠프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 이번 성화봉송을 한 BTS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너무 좋은 매너를 보여준 한국 선수단들을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파리 시내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퐁텐블로에 위치한 한국 선수들의 사전 캠프장으로 향했어요. 미리 조사한 바로는 한국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공간이라고 하니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하게 정리된 훈련 시설과 곳곳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는 프랑스 국가방위 스포츠 센터였는데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운영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훈련 캠프에는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었죠.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저는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어요. 수영장과 실내외 육상장을 비롯해 다양한 종목의 훈련장이 잘 갖춰져 있어 선수들이 최상의 상태로 훈련할 수 있어 보였어요. 캠프 내부는 매우 쾌적했고 선수들은 집중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었죠. 한 선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사전 캠프에는 훈련 파트너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최대한 훈련을 하고 선수촌에 천천히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대표팀은 선수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의 진심과 정성이 보였어요. 특히 도시락 준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취재를 다니며 한식을 먹어볼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선수들의 도시락의 퀄리티는 어마어마했어요. 한국 선수촌에서 온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선수들의 식단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죠. 대회 기간 중에는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촌에 배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조리사들이 만든 한식 도시락은 맛과 영양을 모두 고려해서 더운 무더위에 지칠 수 있는 선수들을 생각해서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팀은 다양한 의료 장비를 갖춘 이동식 클리닉을 운영해서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환경 냉매제를 활용한 쿨링 재킷과 쿨링 시트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나눠주어 무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죠. 이는 파리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됐어요. 훈련을 마친 후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사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파리의 무더위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선수들을 위한 세심한 맞춤 서비스와 음식까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선수들의 사전 훈련 캠프를 방문한 후 저는 다시 파리 시내로 돌아와 계속해서 현장을 취재했어요. 올림픽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파리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과연 이번 올림픽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커졌어요. 도심 곳곳에 배치된 경찰과 군 병력은 파리의 긴장된 상황을 잘 보여줬어요. 주요 도로와 장소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죠.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올림픽은 보안 문제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개회식 장소를 변경할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였으니까요. 경기장들은 기존의 유명 관광명소와 장소들을 활용해서 더 흥미로웠어요. 에펠탑 앞 잔디밭에서 비치발리볼 경기가 열리고 임시 경기장에서는 유도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죠.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승마 경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정말 멋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 모든 장소들이 올림픽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번 올림픽의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정작 올림픽을 즐겨야 할 파리의 주민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도시에 머무르는 것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주고 그 수익으로 휴가를 떠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올림픽 기간 동안 약 50만 명의 여행객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연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이런 변화는 여행객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파리의 대중교통 시스템 또한 올림픽 동안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정 지하철 노선은 폐쇄되거나 요금이 급등한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 타는 지하철 티켓의 가격이 2배로 오르고 주요 관광지와 경기장 근처의 도로는 통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생강을 따라 열리는 개막식 준비로 인해 많은 구간이 폐쇄되거나 제한돼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던 시민들은 이번 파리올림픽 때 파리로 오지 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취재 내내 너무 실망스러운 소식들만 취재하게 돼서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온 한국 선수단의 소식 밖에는 딱히 쓸 뉴스가 없어서 저는 한국 특집 기사를 내보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전 훈련 캠프에서의 열정적인 훈련과 완벽한 식단 관리, 그리고 의료 지원까지 한국은 정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왔더라고요. 한국의 철저한 준비성을 보며 이번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파리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 도시와 사람들이 올림픽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길 기대하고 있어요. 파리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리고 선수들과 시민들 모두가 무사히 올림픽을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해서 파리에 머무르며 한국팀의 소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취재할 예정이에요. 이번 올림픽에 부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별 탈 없이 잘 마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선수들이 빛나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